사업자 대출로 우회했다가 오히려 더 크게 막힌 상담이었습니다. 이 상담은 대출이 안 돼서 연락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. 이미 대출은 실행돼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 모든 게 멈추고 있었습니다. 가계대출이 원천적으로 막힌 상태에서 사업자 대출로 우회했고 그 선택이 오히려 선택지를 더 줄이고 있었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사업자 대출은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. 왜 이 선택이 결국 용도 증빙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는지, 그리고 이런 상담이 왜 반복되는지 그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문자로 문의가 왔습니다.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상담의 핵심은 비교적 또렷했습니다. 사업자 대출로 진행했는데 용도 증빙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대출이 전부 멈췄습니다. 중요한 건 사업자 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었습니다. 이미 실행은 돼 있었고 문제는 그 다음 단계였습니다. 그래서 저는 상담 초반에 이걸 먼저 봤습니다. 대출이 왜 막혔는지가 아니라 대출이 어디에서 막히고 있는지였습니다. 상담 초반부터 결정적인 신호가 보였습니다. 이 고객은 이미 사업자 대출을 한번 실행한 상태였고 은행에서 이제 와서 대출 용도를 증빙하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. 증빙이 안 되면 추가 대출은 물론이고 기존 대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상황.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상담은 금리나 상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이건 대출을 더 받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실행된 대출이 왜 흔들리는지를 정리해야 하는 상담이었습니다. 사업자 대출에서 가장 늦게 터지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금리? 서류? 현장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건 대부분 용도 증빙입니다. 대출이 나올 때는 안도합니다. 하지만 실행 이후 용도 증빙을 요구받는 순간 표정이 달라집니다. 여기서 하나의 전제가 더 있었습니다. 이 고객은 다주택자였고 가계대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. 이 전제가 들어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. 사업자 대출은 대안이 아니라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. 유일한 통로는 접근이 틀리면 곧바로 막힙니다. 첫 번째 핵심입니다. 이 고객은 가계대출로는 어떤 형태로도 확장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. 문제는 고객은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을 피하기 위한 우회로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. 우회가 아니라 전공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정반대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. 두 번째 핵심입니다. 문제는 대출 실행이 아니라 그 이후 단계였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. 나왔으니까 끝났다? 이제 숨 돌렸다? 하지만 사업자 대출은 실행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은행이 보는 건 단순합니다. 이 자금이 사업에 쓰였는지, 자금 흐름이 설명 가능한지, 상담 당시 목적과 실제 사용이 일치하는지. 그래서 은행은 사후에 묻습니다. 용도 증빙 가능하십니까? 이 차이를 모르고 접근하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. 대출은 실행됩니다. 시간이 지나 은행이 자료를 요구합니다. 그제야 어떻게 증빙하지? 를 고민합니다. 그리고 그 순간 추가 대출은 멈추고 기존 대출도 불안해집니다. 이건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. 실제로 비슷한 조건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. 두 사람 모두 다주택자였고 개인 사업자였으며 사업자 대출이 사실상 유일한 통로였습니다. 한 사람은 일단 실행부터 하자고 생각했고 사후 확인 단계에서 멈췄습니다. 다른 한 사람은 실행 이후 요구될 수 있는 걸 처음부터 가정했고 용도 증빙까지 포함해 구조를 설계했습니다.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. 차이는 대출 상품이 아니라 순서와 관점이었습니다. 핵심은 이겁니다. 증빙을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증빙이 문제되지 않게 처음부터 구조를 잡았느냐입니다. 은행이 싫어하는 건 대출이 아니라 설명이 안 되는 흐름입니다. 이 상담의 결론은 간단합니다. 대출이 막힌 게 아니라 들어간 순서가 틀렸던 것입니다. 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기준의 길입니다. 특히 다주택자라면 우회가 아니라 처음부터 전공법으로 들어가는 것, 그게 유일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.